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비더커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이 미국이 설계한 150mm 58구경장 포신을 우리의 K9 자주포에 통합하는 연구에 공식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원래 이 미 육군에 이 사거리 연장 자주포 얼카 사업이라는 게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거를 이제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K9에 미국이 설계한 58구경장을 얹겠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얼카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얼카는 Extended Range Cannon Artillery 약자. 전 처음에 이거 에리카인 줄 알았는데 얼카라고 얼카. 하시더라고요. 2018년부터 진행된 장거리 자주포 사업으로 현재 52구경장 155mm 자주포에 보통 일반 탄을 쏘면 40km 정도 날아갑니다. 이거를 거의 2배 정도. 그러니까 여기 목표는 애초에 목표는 100km대. 라는 걸로 이제 확 늘리고 싶어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미군이 가지고 있는 M109 자주포가 되게 오래됐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게 초창기 월남전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지금 이제 뭐 계속 개량되고 있긴 하지만 원판이 사실 부실하다는 문제가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크루세이더 자주포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엎어지면서 사실은 우리 K9 썬더에게 기회가 왔거든요. 이 스펙대로만 나왔으면은 사실 K9이고 나발이고 뭐 PZH 다 필요 없이 그냥 서구는 이걸로 다 썼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엎어지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럼스펠드 장관님. 엎어지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또 M98이 이제 엑스칼리버 포탄 그러니까 이제 장거리로 쏠 수 있는 포탄이 원래는 대량으로 들여오면서 가격을 낮추려고 했는데 대량 도입이 불발되면서 포탄 한 발 가격이 미사일 가격보다 더 치솟아 버린 거예요. 됐다 비싸져 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나가리 되고 나서 이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2018년부터 XM907 58구경장 신형 155mm 장거리 곡사포 라는 걸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58구경장이라는 게 뭐냐면 155mm 구경을 옆으로 늘려놓고 포신에 쪼르르 맞춰보면 그 52구경장은 52개가 옆으로 8m 정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58구경장은 그거보다 6개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9m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건담의 절반 크기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 리얼 로봇몰 중에 좀 인기 있었던 태양의 엄니 다그람 그다음에 푸른 유성 레이스나 요건 찾아주실 거죠. 요거의 요 리얼 로봇물의 크기가 9m 정도 되거든요. 방송에서 다그람 나올 줄 몰랐네. 처음 들어봐. 태양의 엄니요? 엄니가 원래 어머니? 그러니까 엄니? 그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어금니랑 송곳니의 사이거라서 정확히는 태양의 송곳니여야 되는데 저희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로봇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어. 그 정도 크기. 또 최근에 리메이크가 발표된 보틈스의 거의 2배 반 높이거든요. 다 어렵네. 그걸 어떻게 다 아세요? 제가 막 조사해보세요. 아닙니다. 이 정도는 가슴으로 알아야지. 어쨌든 진짜로? 포신이 굉장히 길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뭐 유튜브 영상도 게시하면서 이렇게 잘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 2019년에는 얼카 사업에 맞췄던 이 구경장 155mm 58구경장 포를 쏘는 게 나왔었는데 이때 사거리가 69km 정도 나왔다라고 돼 있었는데 영상을 본 사람 평가는 자주포가 왜 이렇게 흔들려? 그러니까 이제 장약을 엄청 늘리니까 자주포가 못 견딘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저도 그 영상 찾아봤는데 중국제 자주포인 줄 알았어요. 너무 요동쳐갖고. 그러고 계획대로 해서 2020년대 뭐 시험 평가하고 30년 배치하겠다라는 얘기까지를 나왔는데 갑자기 2024년 작년에 개발 중단.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포신을 만들었는데 이게 예상 수명이 너무 짧게 나왔다. 왜냐면 자주포는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 보면 뭐 PZH라든지 자주포 포신이 갈려 나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짜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예상 사용 주기보다 더 썼는데 한 곱하기 2 정도 됐는데 터져버린 거예요. 자주포라는 게 만발 쓰고 교체 이런 게 안 돼요. 전장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1.5배에서 2배 정도 예상 수명을 더 잡는데 근데 그 정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한 5,000발 쓰면 교체인데 너무 예상 수명 중에 짧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 5,000발에도 못 미치는 건 물론이고 반도 안 나왔다는 것 같아요. 이러면은 자주포를 만들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개발이 중단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9m가 넘어요. 포신이 9m면은 전봇 이거 뭐 제가 로봇 얘기했지만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이 긴 거를 자주포에 딱 꽂았을 때 자주포가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이 문제도 또 제가 보기엔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포가 무겁잖아요. 포신 자체가. 그쵸.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무리가 가면 축 늘어져. 약간이라도 기울어지면 사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 포신 터지는 건 둘째치고 자주포 차체도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네. 자주포 쏠 때 주변에 장약이라든지 사람인데 이 포신이 터지면서 파편이라도 튀면은 이건 진짜 난리 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부분에서 실패를 했으니까 해외 도입선으로 이제 바꿔서 2024년 10월에 5군데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업체들한테 주고 야 만들어 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화 USA였습니다. K9. 네, 정확히는 한화 디펜스 네. USA. 그러니까 한화 디펜스의 미국 법인이겠죠. 여기랑 계약을 했는데 작년 12월 21일에 미 육군 전투역량 개발사업부 산하의 무장센터에서 그 한화 디펜스 USA와 얼카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려고 했던 155mm 58 구경장의 포신을 K9에 꽂는다. 라는 골자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신은 만들어놨는데 네, 네. 몸체가 버텨주질 못했고 그래서 네. 이 몸체를 같이 만들자 네. 해서 이제 한국의 K9을 선택을 한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 일이 안 풀릴 때는 처음부터 돌아가서 검증된 걸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기술 썼다가 버튼 눌렀는데 안 들어와 불이. 이럴 그쵸. 때는 잘 사용됐던 기존 체계에 통합을 시키는 것도 방법이니까 정확히 얘기해서는 자기네들이 개발했던 58 구경장 포신을 K9에 꽂아보겠다. 꽂아보겠다. 네, 꽂아보겠다라는 네. 계약이고 다른 업체들이 좀 만만치 않았던 게 네. 라이메탈, 독일의 그다음에 BAE 보포스. 보포스도 스웨덴제 회사인데 BAE랑 통합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 미국 업체, 네. LB 시스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1등부터 5등까지를 모았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고 이제 현재 계약된 거는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 일단은- 뉘앙스가 이제 하나 디펜스 USA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 포신을 꽂는 걸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K9이 그걸 또 이제 버텨줘야 되는 네, 건데 맞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미 육군은 이제 전장에서나 분쟁 지역에서 보면 화력은 이제 공군에 조금 더 네. 의지를 많이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주포 개발에 상대적으로 조금 소홀했던 게 아닌가라는 네, 네.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58 구경장을 개발을 하고 뭐 통합까지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서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걸까요? 원래 미군을 상징하는 밈이 하나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는 야 전차 불러 아니면 돌파해.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인민의 힘으로 뭐 이렇게 나오는데 미군은 똑같아. 공군. 그리고 실제로 공군 네. 나타납니다. 언제 이걸 느꼈냐면 그 트랜스포머 시리즈 보면 지구를 지키는 미군이 맞아요, 나오거든요. 영화에서도. 네, 거기 그래서. 보면은 주인공 부대가 제일 위기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공군. 맞아. 이러고 이제 실제로 무인기 먼저 와서 탐색하고 그 다음에 A-10기 나타나고 B-1B 랜서가 오고 AC-130까지 나타나서 이렇게 해치우는. 네. 그러니까 일설에는 그 AC-130의 킬마크에 걔네 얼굴을 이게 박아놨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 지구의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됐던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제공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제공권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네. 최근에 전장 환경이 변한 게 이 드론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드론이 나타나면서 제공권이라는 게 살짝 의미가 없어지는 게 네. 제공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비행기는 떠서 마음대로 부술 수 있지만 상대방 비행기를 못 띄우게 한다는 거잖아요. 미국이랑 전쟁을 하거나 분쟁을 하는 모든 나라는 이걸 감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을 쓰겠죠. 뭐 대공 무기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항공 유격전을 한다든가 이렇게 접고 들어가는데 드론은 살짝 다른 게 제공권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밤중에 진짜 조그만한 드론 몇십 대 보내버리면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도 이걸 막지 못합니다. 이게 공항을 공격할 수도 있고 네. 중요 표적을 공격할 수도 있으면 미군은 난생 처음으로 자기 머리 위에서 자기를 향해서 뭔가 떨어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예전에는 전선이 40k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안전했어요. 뭐 날라올 게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드론도 날라오지 다른 각종 미사일, 유도탄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자주포를 좀 더 뒤로 빼야 될 이유가 생겼거든요. 전선에서. 네. 그러니까 40km 뒤에. 근데 지금도 있죠. 비비탄이라든지 항력 감수탄 같은 거 쏘면 멀리 날아가지만 돈입니다. 다. 네, 자주포를 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렴하게 상대방을 죽일 수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을 죽이는데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사거리도 더 길게 네, 필요한 거구나. 가장 좋은 방법이 네. 포신을 1m 늘리면 사거리가 대략 전문가 얘기론 한 70km 정도. 그리고 뭐 얼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실패하지 않은 건 그냥 70km대는 나왔어요. 다만 그 가격 대비 이게 안 맞으니까. 요 문제만 해결되면은 자주포가 사정거리가 70에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1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지점이 생기기 때문에 미군 입장에서는 제공권이라는 카드가 불안전한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군요. 자주포 사업을 도입해야 되고 미군도 이제 언제까지나 공군을 부를 수는 없어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게 그래. 겹치게 됩니다. 같이 자, 싸워야지. 조금만 더 네, 추가해서 네.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제 이전에도 그 미 육군이 사실 자주포를 중요시하긴 했어요. 근데 잘 보시면 미 육군은 미 본토에 싸운 일은 거의 없어요. 해외로 나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큰 자주포를 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송기나 이런 데 실어서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루세이더도 물론 돈 잡아먹는 하마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당시에 이제 테러와의 전쟁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네. 굳이 이게 필요 없다. 아. 그래서 이제 럼스펠드가 날려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다시 이제 아프간전 끝나고 이라크전 끝나고 생각해 보니까 아 이제 우리 미육군은 중국 러시아와 어쩜 한판 붙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시 자주포가 필요하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로는 그러니까 기존의 이 팔라딘 M109 계열들은 한 30, 40 그 사이만 했으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공군. MLRS나 하이마스가 있으니까. 네. 공군도 네네.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아파치도 있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미육군이 중국 러시아와 싸워 보니까 얘는 방공망이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포탄은 요격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럼 장사정의 네. 자주포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육군이 다영역 작전을 새로운 군사교류 채택하면서 다시 자주포를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면서 사거리 긴 거를 하자 해서 이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전장의 지형이 바뀌고 있고 이제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면서 미군도 자주포에 조금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데 여기에 우리 한화도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좀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화는 K9A2 계열을 기반으로 한 차륜형 그리고 궤도형의 파생 모델까지 제시를 하면서 미군의 요구에 맞춘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번에 58 구경장을 우리 K9에 꽂아 본다. 그래서 시험에 성공한다라고 네.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미 육군이 K9을 채택해서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이걸 토대로 새로운 이제 미군만의 자주포 플랫폼을 또 만들어 가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일단 정확하게 이번 계약은 K9 차체, 그러니까 차체와 포탑에 그 미국이 개발한 58 구경장을 꽂아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유사하지 않지만 비슷한 사례가 폴란드의 크랩이라는 자주포 있거든요. 이게 네. 폴란드가 오랫동안 개발하려고 했는데 개발이 실패하면서 차체는 K9 그리고 위에 포탑과 포신은 그 영국제 AS90 자주포의 포탑을 이렇게 결합시킨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폴란드가 뭘 선택했습니까? K9을 선택했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A3 버전 58 구경장 꽂으려고 네. 개발 중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도. 네, 그러니까 네. 어차피 미국도 만들고 있고 우리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잘 나가긴 하지만 우리가 A3 버전의 58 구경장 폰데 만약에 미국 거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 그냥 K9을 쓸 수도 있는. 아. 네, 근데 현재로서는 약간 네. 한미 연합 혼종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 제가 그 제안하고 싶은 게 우리는 K9이고 그 미국의 58 구경장 자주포를 하려고 했던 게 XM1209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9이 같이 들어가. 1209니까요. 9도 들어가고 우리도 9도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K999 뭐 이렇게 M999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주면 하나 괜찮을 것 같고요. 중요했던 게 미군이 그동안은 자기네 중요한 무기는 자기네들이 개발해서 배치하고 그다음에 외국 업체도 미국에 들어와서 자체 생산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현 얘기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기조의 변화가 이제 느껴지는 뭐 해군도 그렇고 육군도 약간 이런 식이라 사용을 해서 잘 되면 괜찮죠. 그럼 어쨌든 포신을 제외한 나머지 거는 K9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도 58 구경장이 있으니까 A3 버전의 58 구경이 잘 먹히는지를 만약에 미국이 먼저 테스트를 하면 우리한테는 그냥 앉아서 데이터를 그냥 받는 거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미군이 딱 써봤는데 우리 58 구경장보다 쟤네 게 좋아. 그럼 어차피 다 바꿨어. 포신 가리만 하면 돼. 네, 이러면은 우리는 이 단계가 미국이 성공하거나 미국이 실패하거나 다 우리한테 그러게요. 도움이 되는 되네요. 네, 그런 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중요한 게 생존성이잖아요. 그쵸. 이탈해야 되는데 155mm 포탄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이걸 다 포탑에 사람이 싣고 나르고 했는데 전선에서는 이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K10 탄약 운반차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신속하게 재장전과 보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점도 좀 높이 평가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미군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 사실 이제 이전에 얼카 사업은 이제 미육군이 주체가 돼서 개발하는 사업이었어요. 주체가 돼서 이제 자기네들 이게 미육군 사양이 맞는 자주포를 네. 만드는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 안 하겠다. 있는 제품 중에 골라서 하겠다라는 게 검증된 거에 우리가 네. 뽑겠다.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뭐 궤도형 있고 차륜형 있고 뭐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갈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후보 자주포 중에 하나씩 해보고 다만 중요한 건 미육군이 새로 할 자주포의 작전 요구 성능에는 이제 이 155mm 58 구경장 포신을 쓰겠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아. 네, 그래서 만약에 K9이 채택이 된다 그러면 네. 아마 미국에서 이제 현지에 뭐 우리가 그렇죠.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음. 이런 거는 있죠. 그리고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우리 K9의 그 성능에 대해서 또 글로벌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좀 더 입증하는 어쨌든 미국이 자기네들이 만든 포신을 네. K9에다 꽂는 거니까 네. 그만큼 또 신뢰나 성능에 있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의미가 되지도 않을까.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꽃놀이패. 왜냐하면 미국이 58 그게 구경장을 왜 딱 전문 용어입니까? 꽂아서 이제 해봤는데 잘 네. 돼. 그럼 우리도 어차피 A3 버전에서 58 구경장을 사용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52 구경장과 58 구경장은 1m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 1m는 포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건 확실해요. 예, 그 전차가 구경이 계속 늘어났다가 네. 120mm 때 싹 멈춘 거는 냉전이 끝난 시기도 있긴 하지만 사람이 손으로 장전하기에는 120mm가 한계일 거다라는 이제 공통적인 게 있어요. 자동 장전 장치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장전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전차로서는 치명상이기 때문에 자주포도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빨리 쏘기 위해서는 빨리 장전해야 되는데 포탄이 너무 커지는 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장약을 또 많이 넣게 되면은 이제 포신도 빨리 마모가 되고 네. 차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58 구경장이 배치가 완벽하게 됐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전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상대방이 자주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죠. 자주포의 사정거리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40km. 그럼 우리는 이 40km라는 사정거리 밖으로 뭔가를 배치하거나 안전하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58 구경장만 배치하는데 포탄이 70km까지 70km 거의 2배로 늘어났어.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 70km 밖으로 계산이 복잡해지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제가 이거 조사하다 찾았는데 미 공군 연구소가 개발 중인 MDAC 극초음속 자주포.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극초음속 포탄으로 순항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이라는 게 적어도로 한 아음속에서 초음속 사이로 날아오기 때문에 이걸 포탄으로 맞춘다? 그러면 그 요격 미사일 가격이 엄청 떨어지는 전장에 즉응성이 있는 거죠. 전장에 열심히 포탄 쏘고 있는데 야 포신 좀 올려봐. 그럼 왜요? 야 저기 순항 미사일 날아간대. 그럼 준비하고 쏴. 이런 맞추면 대박인 거죠. 그러네요. 네, 전장에서 이런 복잡한 환경 버틸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장치가 생겨나는데 이러려면 이것도 이제 58 구경장이 좀 필요한 지점이 있죠. 그래서 사실 그거는 이제 미국의 노스럽 그루먼이 그렇죠. 옛날부터 이제 제안했었고 포탄의 일종의 이제 유도 기능을 그렇죠. 지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남미사일 이런 게 날아오면 그걸 쫓아서 따라가. 네. 왜냐면 따라가야지. 포탄은 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요 키트만 달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제안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그렇군요. 자, 이제 미 육군이 직접 설계한 58 구경장 포신이 과연 우리의 K9에 실리느냐. 이제 그 실험에 돌입을 했습니다. 만약에 실게 된다면 우리나라 이 K9에 대한 플랫폼을 좀 인정한다. 미국이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한 성과가 될 것 같고요. K9은 뭐 워낙에 지금 성능이 베스트셀러죠. 여기저기서 네, 입증이 되어 있으니까 미 육군에게도 좀 실질적인 해답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들어요. 이 사거리 70km 자주포 탄생에 포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 K9이 함께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또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